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통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지도가 급락하고 대신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 지지가 급등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범우파 후보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2위를 지켰던 한동훈 전 대표를 제치고 장동혁 대표와 오차 범인의 2위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패배 후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밀려나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등 재야 활동을 벌여왔던 황교안 대표가 최근 미국에서 열린 시펙 정기총회 참석 후 국내외에서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화혁신에 새로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자유화혁신 공천으로 출마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계엄 사과와 당 차원의 전륜선언, 이정현 공관위의 공천 참사 등으로 그를 당대표로 만들어주었던 정통 우파 당원과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실패를 장동혁이 다시 밟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정보 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최근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민석 총리가 15.2%로 1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8%로 2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3%로 3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5%, 황교안 자유화혁신 당대표가 9.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9.1%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이들 6명 외의 인물들, 가령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이외의 인물들이 합쳐서 11.9%, 없음이 15.3%, 모른다가 6.6%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장동혁이 26.5%로 가장 높았고 황교안이 22.8%로 2위, 한동훈이 14.3%로 뒤를 이었습니다.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는 이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포함이 됐는데 바로 첫 조사에서 이렇게 상당히 눈에 띄는 지금 약진세를 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에서는 9.3%로 5위, 그것도 김민석, 조국, 장동혁, 정청래와 큰 차이를 나지 않는 5위였고 보수층에서는 22.8%로 장동혁의 26.5%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더구나 보수층에서 3위인 한동훈은 14.3%였기 때문에 한동훈과의 격차는 8%포인트 이상 지금 나는 그런 차이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현재 보수층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장동혁, 황교안, 한동훈 이렇게 3명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한동훈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3위이고 이미 장동혁과 황교안의 이자, 양자 구도가 지금 조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정당 지지층을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현직 당대표인 장동혁이 33.4%로 1위를 차지했지만 현재 자유화혁신 당대표인 황교안이 17.0%였고 한동훈이 16.1%였습니다. 연령별로 볼 때 황교안 대표는 3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한 전체 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대에서 황교안 대표는 17.5%로 모든 여야 후보 중 1위였습니다. 또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전체 후보 가운데 정청래가 12.8%, 조국이 12.1%, 황교안이 11.5%, 장동혁이 11.4%, 김민석이 11.0%, 한동훈이 8.5% 순이었습니다. 보수 성향 후보 혹은 우파 성향 후보 중에는 황교안 대표가
장동혁이나 한동훈보다도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5개월 전에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더욱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여론조사, 똑같은 여론조사입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1위는 장동혁이었습니다. 18.6%로 김민석 16.3%, 조국 13.1%, 한동훈 8.2%, 정청래 7.2%, 이진숙 4.2%, 이외 즉 그 밖의 후보 6.9%, 없음 15.2%, 모름 10.3%였습니다. 그 5개월 전에 조사와 비교하면 장동혁은 18.6%에서 11.3%로 무려 7%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입니다. 장동혁의 지지도가 줄어든 부분을 지금 황교안이 모두 갖고 가고 그 이상의 다시 지지를 얻으면서 전체 여론조사에서 9.3% 거의 10%에 가까운 그런 지지,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22%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황교안이 정치적으로 확실히 부활하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상당히 황교안 대표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연일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현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졸속 개헌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개헌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면서 지금 개헌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오는 4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릴 예정인 전한길 씨와 김현태 단장 주도의 한미동맹 강화 촉구 집회에 자신도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는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평택을 보궐선거에 자유와 혁신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보궐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군소 정당의 후보로는 이례적으로 상당히 초반에 선전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을 선거와 관련해 말씀드린다면 보수 성향 혹은 설사 국민의힘 당원이라도 이번 평택을 국회의원 보선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평택을에 살고 있다면 나는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반드시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고 황교안에게 표를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의힘 후보로 평택을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는 이들 가운데 황교안 대표만큼 뚜렷한 신념, 국가적 정체성, 그리고 정치적 무게, 이런 걸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한테 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 평택을에서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평택을 보선 선거권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 대표는 또 최근 부활절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벌어졌던 그 이른바 금은 부활절 참사, 그 사태와 관련해서 부활절 연합예배강단에 교회 폐쇄법을 추진하는 이재명을 세운 한국교회는 지금 회개할 때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 구절인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런 성경 구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저는 통진당을 해산시킨 사람입니다. 통진당 장존 세력과 싸워 이기겠습니다라면서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자유화혁신으로 입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유화혁신 당원가입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지금 자유화혁신에 많은 국민들이 입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우리가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저런 세력들이 당을 다시 장악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최근 장동혁 당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비판도 있고 실제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동혁이 밉다고 해서 한동훈이나 혹은 이준석이나 이런 자들이 당권을 장악하는 것은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또 자유화혁신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국민의힘이 의식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당세를 키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선택을 하기 나름이지만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자유혁신으로 가든 혹은 아직까지는 장동혁이 이뻐서가 아니라 한동훈이나 이준석 같은 자들의 당권 재장악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다음 전당대회까지는 당적을 유지하든 그건 뭐 각자의 판단입니다만은 어쨌든 자유화혁신이 성장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선진변호사협회 대표인 도태우 변호사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투표관리관 날인난 인쇄날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대행진 집회를 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글을 통해서 가짜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인쇄날인 폐지와 전국의 애국 국민들이 모두 모여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지켜내자라면서 오는 18일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건국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 전국 강연회를 통해 사전투표지 인쇄날인 폐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직접 날인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사에 나타난 건국사의 원리를 지켜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국기념사에 나타난 누구나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는 한 표라도 가짜표가 끼어들면 똑같은 가치를 지닌 투표권이라는 건국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만일 부정한 표가 한 표라도 끼어든다면 그로 인해 불리함을 입는 시민의 투표할 권리와 참정할 권리는 똑같이 행사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국민은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는 건국의 선언과 약속, 비전, 근본 원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4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부터 가짜표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는 요처인 사전투표지 인쇄날인 폐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직접 날인 관철을 위한 국민대행진이 시작될 예정이라면서 건국의 말씀을 기준으로 뭉치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